사실 목표를 정하는 거는 정말 뭐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부를 이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특정 액수를 잡으라고들 하잖아요. 재밌는 게 많은 성공 철학서들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잡으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큰 목표를 잡으라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뭐 한 단계 위 혹은 뭐 2단계 위 정도를 목표로 잡잖아요.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목표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보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었으면 좋겠어. 200만 원 더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지금 있는 집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곳으로 가면 좋겠어. 이런 목표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행복하거나 가슴이 설렌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막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숨이 꽉 막혀오거든요. 지금보다 100만 원을 더 벌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걸 유지하면서 뭔가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쓰잖아요. 어떻게 뭘 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이 조여오죠. 얼마나 더 아껴야 되고 얼마나 더 밤을 새야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어지고 결국 그 목표가 절대 내 행복과 연결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 부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잡으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번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내가 100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뭘로 1000억을 벌었지?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전국에 몇 개의 지점이 생기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등등등 이제 아이디어가 펼쳐지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다르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의 뇌를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00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일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 말도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1000억밖에 안 돼. 나는 한 1조는 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느끼는 가슴 뛰는 목표는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액수가 크다고 해서 네 심장 박동수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 뛰는 목표를 찾으셨으면 목표에 맞는 액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롤모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곳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여성이고 40대이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 그런 분의 사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켈리치 회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롤모델로 삼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엄마는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주고 이미 경험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대상은
젊은 미혼 남성의 성공 스토리예요. 그들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달라요. 그들의 방식은 따라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따라하겠다고 괜히 시도했다가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만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롤모델은 지금의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성장한 사람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나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행복에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복해야 저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완벽한 팀이 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각자가 바라는 바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엉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요.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그냥 불안정해요.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가족이 지원을 해준다, 나를 응원해준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편하겠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더 잘 해낼 수 있고요. 집중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또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결국 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잘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돌아설 거예요. 나에게 넘어오도록 하셔야 해요. 분명히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꼭 순탄하지만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내 편이 결국엔 되어줄 거라는 것이죠.